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균일한 막대가 있어요. 전체 길이가 L이고요. 전체 길이가 L이에요. 전체 질량은 라지 M짜리입니다. 라지 M짜리예요. 자, 그럼 이거 가운데가 질량 중심이겠죠. 이 질량 중심에 여기가 질량 중심이에요. 균일한 막대라고 했으니까요. 이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막대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은 거리가 2분의 L만큼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X축으로 할게요. 이걸 X축으로 하면은 이거는 요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L이 될 거고 요 좌표는 플러스 2분의 L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축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나오죠? I는 인테그랄 R제곱 dm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질량 성분 여기를 dm이라고 해볼게요. dm. 그럼 이 dm은요,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x라고 하면 이 x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2분의 L까지 변해요. 그렇죠? 또 다르게 하면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 해서 2분의 1까지 변하는데 그거에 2배 해주면은 전체 값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L이에요. 전체 길이가 L일 때 전체 질량이 M이에요. 그러면 X에 해당하는 것, 즉 요 질량 성분 dm, 질량 성분 요소, 요거에 해당하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dx라고 하면은 dx에 해당하는 게 지금 dm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dm은 뭐가 나와요? L분의 라지 m dx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여기다 넣고요. r은 뭐예요? r은 x죠. 떨어진 거리니까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x예요. 따라서 i는 인테그랄 x의 제곱 dm 대신에 이거 넣어주면 돼요. L분의 m 그 다음에 dx. 그럼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요?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플러스 2분의 L까지. 이거를 다르게 쓰면은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L까지 x의 제곱 L분의 라지 m dx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L분의 라지 m을 앞으로 내고요. x의 제곱을 적분하면요. 3분의 1 x의 3승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면은요. 3L분의 2m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3승 0부터 2분의 L까지. 이거 하면 뭐가 나와요? 3L분의 2m 하면은 곱하기 8분의 L 3승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고 4 되고 그러면 4, 3, 12분의 1 L 없어지고 제곱되죠? M, L 제곱 나와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중심을 통과할 때 이렇게 구해요. 그럼 만약에 한쪽 끝을 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한쪽 끝을 축으로 했을 때. 자, 그럼 봅시다. 똑같아요. 막대 질량 M짜리 거리 길이 L짜리예요. 그런데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여기가 로테이션 축이에요. X. 그 다음에 여기가 질량 중심이 되겠죠. COM. 그럼 이 한쪽 끝을 축으로 했을 때 이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될까? 자,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 봅시다. I는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 더하기 전체 질량 곱하기 H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H가 뭐라 그랬어요? 회전축과 질량 중심 COM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회전축 요거는요. 얼마 나와요?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는요. 중심에 떨어진 거 하면 되죠. 어떻게 했어요? 요거 앞에 했잖아요. 요거.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관성 모멘트.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서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 똑같죠? 그러면 요거는 앞에서 한 거 12분의 1 ml이에요. 따라서 I는 12분의 1
라지 M L 제곱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떨어진 거리 얼마예요? 요거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L 요거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2분의 1 ML 제곱 더하기 4분의 1 ML 제곱이니까 뭐가 나와요? 3분의 1 ML 제곱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토크인데 이 토크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크 돌림 힘입니다. 선형운동에서의 힘 F는 직선적으로 움직임을 유발했죠. 그렇죠? 이 토크는 돌림이에요. 물체를 돌려주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예. 여기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질량 중심점을 밀면은 물체는 직선적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질량 중심이 가운데라고 했을 때 가운데를 밀면은 직선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질량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 떨어진 지점을 밀면 돌아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돌려주는 힘, 이거는 선형운동에서 말하는 F와 다릅니다. 직선운동에서 말하는 F는 질량 중심점을 밀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 힘 F는 전부 질량 중심점에다가 가해주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 2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토크라고 하는 회전 힘을 배우죠. 그렇죠? 돌림 힘을 배워요. 그거는요, 질량 중심점에다가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질량 중심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에다가 힘을 가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이 토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임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회전축.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삥삥 돈단 말이에요. 도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하는데 임의의 힘을 일정한 방향으로 가했어요. 자, 임의의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가했어요. 이게 힘이에요. F. 이걸 이렇게 힘을 가하면 물체는 돌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임의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인데, 자, 여기 똑바로 그었을 때 이 라인이죠? 요 라인에 수직으로 이렇게 힘을 가한 게 아니라 요 라인에서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게끔 비스듬하게 이렇게 힘을 가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돌아요. 그렇죠? 그럼 물체가 이렇게 힘을 가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돈다면은,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은 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가해준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해준 힘을 분해하면 됩니다. 힘의 분해요. 벡터의 분해법을 이용하면 되죠. X축과 Y축, 직각좌표의 형태로 분해하면 됩니다. 분해하면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해준 힘을 표현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물체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즉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에 가해진 힘이란 말이에요. 그럼 접선 방향에 힘을 그으면 요거와 나란하게 연장선을 그리고요. 이 연장선과 수직대에 자, 선을 그려요. 그러면 요 접선 방향으로의 힘이 나오고 연장 방향으로의 힘이 나오죠. 이거를 F, 요 거리를 R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R 벡터라고 하고요.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가해진 점까지 벡터를 R 벡터라고 하고요. 이 R 벡터와 나란하니까 이걸 FR이라고 할게요. 이거는요, R 벡터와 수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F 수직 탄겐티알해서 T라고 할게요. 탄젠티알해서 이렇게 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FT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게 각도 세타를, 이 수평변과 R 벡터와 세타를 이루면서 힘이 가해졌을 경우에 FR은요, F 코사인 세타로 나와요. 그렇죠? FR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물체가 회전하는데 가해준 힘이 아니죠. 회전하는데 가해준 힘은 뭐예요? FT예요. T. 이건 뭡니까? F 사인 세타예요. 아, 여러분들 교재는 파이로 돼 있죠? 그럼 저도 파이로 할게요. 파이로. 자,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때 이 돌림 힘이라고 하는 토크, 이거의 정의는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가해진 지점까지 거리와 그 거리에 작용하는 수직힘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토크. 이 토크는요, 기호로 타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크는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한 지점까지의 거리, R이죠. 이 R과 힘이 작용한 지점에서, 즉 회전축과 수직으로 이루는 힘이요. 힘의 크기 곱으로 구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FT죠. 그럼 요거 하면요, R 곱하기 FT가 요거죠. F 사인 파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겨요. R 곱하기 F 사인 파이예요. 즉 이거를 표현하면은 괄호를 묶으면 요거처럼 되는 거예요. R하고 F 접선 방향의 힘. 그렇죠? 그런데 곱셈 법칙에서 곱셈 연산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럼 이건 뭐하고 같냐? F 곱하기 R 사인 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R 사인 파이 F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거를 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묶으면 R 사인 파이는 뭐예요? R 사인 파이. 자, 여기가 파이죠. 이거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기가 그럼 파이가 되죠. 그럼 R 사인 파이 하면 요거 이렇게 되죠. 여기 수직 방향이 되고. 그렇죠? R 사인 파이를 요겁니다. 요게 R 사인 파이예요. 이거를 R의 수직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거가 R 수직 방향, 그 다음에 F 나오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모멘트 팔이라고 해요. 자, 모멘트 팔은 그럼 뭡니까? 가해준 힘과 힘의 수직을 이루는 길이를 말해요. 가해준 힘의 연장선과 회전축에서 내려진 이 수직거리, 요거를 모멘트 팔이라고 해요. 됐어요? 자, 이걸 토크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R, F, 사인 파이. 자, 그런데 이거 사인이에요. 사인이면요, 벡터로 하면 내적이죠. 외적이죠. 내적은 코사인이고. 그러면 이게 외적으로 표현되니까 토크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벡터란 말이에요. 돌림 힘. 그러면 R 벡터 크로스 F 벡터 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이 F 벡터인데 이 F 벡터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돌림 힘과 관련된 요거예요. 수직힘이요. 자, 이거 크로스예요. 크로스는요, 특징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시계 방향이면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게 좌표 이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자, X, Y, Z 좌표예요. X에서 Y로 돌려요. X에서 Y로 돌리면 엄지손가락이 플러스 Z 방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면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하면요, 이렇게 돌리니까 마이너스 Y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형태로 되죠. 이렇게 되면
즉 마이너스 Z로 된단 말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계 방향, 카운터 클럭와이즈 방향이면, 카운터 클럭이면은, 클럭 방향이면 시계 방향이라고 쓸게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다면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네거티브. 반시계 방향으로 했다면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써볼게요. X, Y, Z예요. X에서 Y축 방향으로 돌리면은 플러스 Z가 되는 거고, Y에서 Z 방향으로 돌리면은 플러스 X가 되고, Z에서 X 방향으로 돌리면은 플러스 Y가 되는 겁니다. 볼까요? Y에서 Z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Y에서 Z 방향 하면 플러스 X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쵸? Z에서 X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Z에서 X 방향으로 돌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플러스 Y가 된단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오른손. 근데 이게 그럼 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X에서 Y로 돌려요. X에서 Y로 돌리는 거 이게 플러스예요. 그럼 거꾸로 돌아가면요.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되었습니까? 오른손 법칙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시계 방향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헷갈린다면 이 좌표초로 하시면 돼요. X, Y, Z 했고 X에서 Y로 X, Y, Z 순서대로 이렇게 돌리면 플러스다. 반대로 돌리면 마이너스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토크예요. 자, 그러면 선형 운동에서의 힘은 MA 이렇게 표현이 됐죠. 회전 운동에서의 힘은 토크란 말이에요. 토크에서의 힘은 어떻게 표현될까? 이 힘은 회전 운동에서의 토크는 이렇게 뉴턴 제2법칙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봅시다. F는 MA였어요. 그런데 이 F는 토크 접선 방향이죠. 회전하는 거. 그렇죠? FT예요. 임의의 방향으로 가해졌더라도 회전과 관련된 힘의 방향을 따지니까 FT입니다. 앞에서 한 거. 그랬을 때 뭐가 생겨요? 가속도? 접선 방향의 가속도예요. FT.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토크는 뭐였습니까? 토크는 F 곱하기 R이었죠. R 곱하기 FT. 예, R 곱하기 FT. FT 곱하기 R. 이렇게 됩니다. 그럼 FT가 뭐예요? 요거죠. MA 접선 방향 곱하기 R이에요. 됐습니까? 자,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각가속도 곱하기 R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토크는 요거 R 곱하기 FT고요. MA 접선 방향의 가속도 곱하기 R인데 요 A가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각가속도 곱하기 알파였으니까 뭐가 나와요? M 알파 R 제곱 나와요. 그럼 이거를 다르게 묶어주면 M R 제곱 알파 나오죠. M R 제곱 이거 뭐였죠? 관성 모멘트였어요. 따라서 돌림 힘에서의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었습니까?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뉴턴 법칙을, 토크를 이용해서 뉴턴 법칙, 뉴턴 제2법칙을 나타내는 겁니다. 뉴턴 제2법칙이 돌림 힘에서도 회전에서도 돌림 힘을 가지고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뉴턴 제2법칙이 돌림 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다면 회전할 때의 운동 에너지와 일은, 회전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일은 어떻게 될까? 자, 앞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게 바로 1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2분의 1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2분의 1 처음 속도의 제곱 이거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1은 바로 뭐였어요? 적분으로 하면 인테그랄 처음에서 나중까지 f dx였어요. 1차원에서 1차원 직선상에서 그 다음에 일률은 2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됐어요. 그래서 f였으니까 이게 fv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돌림힘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돌림힘에서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델타 K는 앞에서 했습니다. 바로 K 이니셜 빼기 K 파이널 빼기 K 이니셜인데 이거는 관성 모멘트로 표현이 됐었죠. 오메가 파이널의 제곱 빼기 2분의 1 I 오메가 이니셜의 제곱 이게 바로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1은요? 1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1은 W 이퀄 똑같아요. XI 대신에 돌림 힘은 뭐가 돌아간다 그랬어요? 각도가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따라서 각도가 돌아가니까 처음 각도 세타 이니셜부터 마지막 각도 세타 파이널까지 이렇게 돌려요. 뭐를요? 힘 F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돌림 힘 토크를 넣으면 되고 그때의 변이는요 돌아가는 거니까 세타죠. D세타예요.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표현하면요 타우 그 다음에 세타 파이널 빼기 세타 이니셜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쓰면 타우 델타 세타라고 표현하면 되죠. 이게 1이에요. 그럼 일률은요? 돌림 힘에서 일률은 D, T, W인데 이 W가 세타에 관한 함수란 말이에요. 세타에 관한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W가 이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D, DT, 타우, 델타, 세타 이렇게 되죠. 이 세타에 관한 함수란 말이에요. 여기선 델타를 없애야 되죠. 미세변이니까 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우는 앞에 나오고 D, DT, 세타 하니까 이게 뭡니까? 타우에다가 각속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선형운동에서의 표현과 비슷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회전운동에서도 뉴턴 제2법칙이 표현이 되고 운동에너지, 돌림힘에 의한 운동에너지도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바로 회전운동입니다. 다음에는 11장에서는 회전과 토크, 그 다음에 각 모멘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